거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멋대로 차를 댄 사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갑자기 쏟아졌다. 장내가 갑자기 조용해지며 주차 안내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손흥민을 향해 성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수첩을 흔들며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흥민이 잠시 멈칫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를 갖췄지만 눈가에는 이미 당혹감이 엿보였다.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이 구역은 장애인용 주차 공간입니? 여기서 당신 같은 사람이 멋대로 주차권을 휘두를 권리는 없어요. 주차 안내원은 목청을 더욱 높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 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도 규정에 맞춰서.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에서 어떤 서류를 꺼내려 하자 안내원은 그걸 가로막듯 손을 뻗었다. 규정? 웃기는 소리 하시네. 규정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당신은 한국의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 아니에요? 아무리 해외에서 뛰고 돈 많고 유명해도 여긴 함부로 주차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내원의 목소리는 이미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다. 잠시만요. 저도 필요한 서류를 다 갖고 있고 런던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 패스를 일시적으로 사용 중입니. 지금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진 권유를 받은 거예요.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안내원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끊었다. 의료진? 축구 선수가 무릎 좀 아프다고 장애인 구역에 차를 대다니 정말 배짱이 좋네요. 어느 병원에서 무슨 권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거 곧바로 신고할 겁니. 여긴 대한민국이거든요. 런던에서 어떤 표식을 받았든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단 서류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기 제 진단서 요약본도 있고. 손흥민이 다시 한번 서류를 건네려 하자 안내원은 손을 내저으며 큰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서류든 뭐든 나는 필요 없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분들이 피해 본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당장 차 빼세. 그리고 벌금 딱지 받을 준비나 하시고. 그러자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거 손흥민 맞지 않아? 왜 저러는 거야? 장애인 주차 패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속삭였고 몇몇은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이건 뭔가 이상해. 저 안내원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은데? 하고 한 청년이 옆 사람에게 귀띔했다. 또 다른 중년 여성은 작게 중얼거렸다. 저거 영상 찍어야 하나? 증거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밖은 온종일 후덥지근한 날씨였고 오후 늦게 비가 올 거라는 소식이 있어서인지 공기가 꽤 습했다. 건물 안 로비는 한국 특유의 현대식 세련미를 갖춘 곳이었는데 대형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탓에 이미 덥고도 번잡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데스크 근처에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공항처럼 생긴 전광판에는 주차 안내 메시지가 스크롤로 반복되고 있었다. 그 한복판에서 안내원과 손흥민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번지고 있었다. 여보세요, 여기 관리 책임자분 계신가요? 손흥민이 불안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분명히 저도 정식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안내원님께서 전혀 들으려 하질 않으시네요. 그러자 데스크 뒤편에서 한 관리인이 다가왔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이십니까? 그가 질문하자 주차 안내원이 금세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팀장님, 여기 이분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멋대로 주차했는데 무슨 해외 주차 패스니 어쩌니 하면서 정당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지지 않고 바로 설명했다. 저는 해외 런던에서 치료 목적으로 장애인 주차 패스를 임시 발급받았고 그것과 관련된 서류를 갖고 있어요. 최근 무릎 부상으로 재활 중인데 한국에 돌아와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사용 허가를 받았습. 물론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임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잠깐, 손 선수가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관리인이 다소 놀란 표정으로 묻자 주차 안내원은 거칠게 말하며 손흥민을 흘겨보았다. 사실인지 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 규정은 명확합니. 장애인 차량 등록증 없으면 장애인 구역 주차는 금지예요. 어떤 해외 패스를 가져왔든 이건 인정 안 됩니. 그리고 이 사람 유명인이라고 특혜주면 안 되잖아요.
손흥민은 서류를 간단히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릎이 좋지 않으니 가까운 곳에 주차할 필요가 있었고, 영국 시의회와 협의된 형태로 받은 임시 패스라서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시끄럽게 웅성대기 시작했다. 손흥민이 정말 부상이 심한가 보네. 그래도 안내원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런던 패스가 한국에서 통용되긴 하나 다양한 반응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관리인이 난감해하며 안내원을 달랬다. 조금만 진정하시죠. 팀으로서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해야 합니. 해외 발급 문서가 국내에서 통용되는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시청교통과에 문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주차 안내원은 여전히 단호했다. 저는 이미 시청에도 문의가 끝났고 확실한 국내 장애인 차량 스티커 없이는 절대 인정 못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시청에 문의하셨다고요? 언제 그렇게 하셨나요? 손흥민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비슷한 케이스로 왔을 때 제가 미리 물어봤습. 결국 그분도 벌금 물었어요. 전 이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내원은 거들먹거리면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다. 관리인은 손흥민을 돌아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손 선수님, 일단 오늘은 차를 이동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주차 안내원님께서 시청에 회신을 받은 상태라니 오해가 더 커지기 전에.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 우선 이동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억울한 부분이 있습. 이를테면 현행법상 해외 장애인 주차 표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 인정된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들어야 하는지는. 안내원은 비웃듯 혀를 찼다. 모욕? 누가 누굴 모욕하는 거죠? 나는 그냥 이 사람이 규칙을 어겼으니 책임지라는 겁니. 유명인이라고 해도 봐줄 수 없어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사과하고 당장 나가든지. 그러자 몇몇 주변인들이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다. 말투가 너무 심하네. 저건 단순히 안내하는 차원이 아니야. 한 20대 청년은 안내원을 향해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아저씨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손 선수 말도 들어봐야죠. 진짜 어떤 정식 절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내원은 그 청년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당신은 상관 말고 꺼지세. 그리고 휴대폰으로 찍지 마세.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합니다. 그 말에 청년이 발끈했다. 왜 화부터 내고 보시는 거예요? 무슨 사회복지 담당도 아니시면서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손흥민은 상황이 점점 과열되어 가자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듯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차 빼겠습, 하지만 이 일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한편 관리인은 귀에 대고 무정의를 꺼내 들며 말했다. 본사 측이나 시의회 교통지원센터에 빨리 확인을 부탁드립니. 손흥민 선수가 장애인 주차 패스를 사용한 게 적법한지 아닌지 정확한 지침 필요합니다. 그렇게 차량을 다른 구역으로 옮기는 동안 주위에서는 한바탕 토론이 벌어졌다. 야, 손흥민이 무릎 부상 심각하다던데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 편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이건 그냥 단순히 유명인 특혜라고 몰아붙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잖아. 난 안내원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해. 다들 규칙 어겨놓고 유명인이라고 봐달라고 우기는 경우 많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안내원의 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근데 저 사람 너무 무례해. 전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막대한다는 소리 들었어. 맞아, 저번 주에도 휠체어 탄 분이 주차 관련해서 도움 요청했는데 굉장히 귀찮아 하더라. 이때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던 다른 한 목격자가 작게 소리쳤다. 이거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바로 이슈 되겠는데? 또 손흥민이라 이슈가 더 커지겠지. 그 말이 퍼지자 안내원도 흠칫하며 촬영은 안 됩니다. 당장 지우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여러 사람이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의회 관계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들은 관리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더욱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누가 여기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 사용 문제로 소란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한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안내원에게 물었다. 안내원은 손가락으로 손흥민을 가리키며
저 사람입니 런던에서 발급받았다는 장애인용 임시 주차 패스를 들고 왔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이미 안내했습. 그런데도 시비를 거는 중이죠. 시의회 관계자는 손흥민의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지원 패스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이건 좀 미묘합니. 법령상 완벽히 명시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고 지자체별로 달라서 혼선이 생길 수 있죠. 손흥민은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절차에 맞춰 임시 허가를 받는 중이었고 몇 주 전부터 구청과도 연락하고 있었음. 아직 확정 서류가 나오진 않았지만 담당자가 곧 승인 날 거다라고 하셔서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러자 관계자는 그렇다면 정확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일반 구역에 주차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안내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나 태도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 근래 들어 시에서 주차장 안내원들의 권한 남용이나 언어 폭력 문제가 제기되어 시의회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중이거든요. 그 말을 듣자 안내원은 곧바로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했다. 제가 언제 폭력을 썼습니까? 그냥 규칙대로 안내했을 뿐인데 이분이 유명인이라고 힘으로 누르려 해서 제가 강경 대응한 겁니다. 손흥민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언제 힘으로 누르려 했나요? 서류를 보여드리려고 해도 아예 쳐다보지 않으셨잖아요. 주변인들도 아까는 좀 심했어요. 방금 전 영상도 있거든요. 라고 거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안내원은 불안한 듯 눈썹을 찌푸렸다. 영상을 찍다니 다들 무슨. 저는 할 일 했을 뿐이라고요. 시의회 관계자는 깊은 한숨과 함께 주위를 둘러봤다. 자, 상황은 알겠습. 일단 손흥민 씨가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민원을 넣고 조사받으실 수 있습. 시에서도 내부 규정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안내원들의 불친절이나 과잉 대응은 징계할 수 있으니까요. 그제야 안내원은 약간 겁에 질린 목소리로 되받았다. 징계라니요? 저는 단지 규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과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말을 쏟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계자가 차분히 설명했다. 그러자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흥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손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사실 이 안내원분께서 평소에도 사소한 문제에 꽤 예민하게 대응하시긴 했는데 손 선생님께 이렇게까지 무례한 말이 오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흥민도 대답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솔직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규정을 확인하는 건 당연하지만 마치 제가 악용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고 저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시의회 관계자는 다시 안내원을 흘끗 보며 말을 이어갔다. 시에서는 최근 이런 식의 과잉 단속이나 모욕성 발언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 유명인이든 아니든 시민에게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건 용납이 안 됩니. 오늘 거는 영상이 많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 절차에 따라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안내원은 한껏 당황해 말문이 막힌 듯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전 그냥 시민들 다 똑같이 대했는데. 바로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의회 관계자가 지적했다. 공정하게 대했어야 한다는 것과 상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투로 일관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러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주었다. 맞아요. 아까부터 너무 듣기 불편할 정도로 언성이 높았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뭘 설명하려고 해도 막아서더라고요. 동영상에 다 찍혔습니다. 안내원은 차츰 기세가 꺾이는 듯했다. 저도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네요. 워낙 이 자리에 특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간 쌓인 게 있었어요. 손흥민이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특혜 같은 걸 원한 게 아닙니? 저도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아요. 단지 재활을 하는 중이라 해외에서 임시적으로 발급해준 패스가 국내에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고 들어서 쓰는 중이었어요. 시의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도 정비가 필요하긴 합니. 특히 해외에서 온 임시 이용권에 대해 바로 제재하기보다 구체적인 확인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죠.
서울시를 비롯해 다른 시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으니 그 부분에 대해 시 차원에서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손 선생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오히려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 어떤 식으로든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손흥민은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저도 기꺼이 의견을 내겠습. 축구 선수로서 공공의식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단속하는 분들의 태도도 함께 개선되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지. 그래야 다들 불편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안내원은 갑자기 시선을 바닥에 떨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손흥민 씨, 죄송합니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유명인이 또 규정 무시하나 보다 하고 지레 짐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잠깐만 되면 되잖아요? 하면서 규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버릇처럼 날카롭게 대했죠. 오늘은 제 말투나 대응이 지나쳤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계속 규칙 어기는 사람이 많으면 예민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앞으로는 서로 조금 더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안내원은 힘겹게 고개를 숙인 뒤 작게 한숨 지었다. 네, 맞습. 솔직히 제 자리가 시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사건건 모두에게 공격적으로 구는 건 잘못이죠. 시에서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시의회 관계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오늘 일은 공식 보고하겠습. 다만 안내원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손흥민 씨가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벌점이나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시에서는 아무튼 이런 사례를 계기로 안내원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도 해외 주차 패스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할 방침입니다. 손흥민은 그럼 저도 필요한 서류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조속히 국내에서 인정받는 문서를 갖추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혹시 허락된다면 이 사안을 좀 더 크게 알려서 해외와 국내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사용이 왜 중요한지 함께 이슈화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박수까지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죠. 유명인이 이렇게 나서주면 시스템이 빨리 개선될 거예요. 우리가 영상 찍어둔 것도 사실 잘못 쓰인다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쓰이면 더 좋겠네요. 안내원은 그 소리를 듣고 헛기침을 했다. 제 잘못이 만천에 공개되는 건 아닐지 조금 걱정스럽지만 이번 계기로 정말 반성하고 또 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관리인은 저희도 앞으로 주차 안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친절 교육과 제도 숙지를 강화하겠습. 손 선생님처럼 해외와 연계된 케이스가 종종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매뉴얼을 정비해야겠어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도 앞으로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더 주의하겠습. 혹시라도 허가 절차가 덜 마무리됐다면 일반 구역에 주차할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오늘은 덕분에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고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류를 접으며 다시 주위를 향해 말했다. 모두가 목격자가 될 수 있고 또 모두가 실수를 할 수 있음. 이번 건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면서 장애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테니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제야 주변은 한층 누그러진 공기였다. 아까까지 날서있던 안내원도 흥분했던 목격자들도 이제는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 정도 화해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찍었던 영상을 멈추고 여기저기서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 간의 이해와 존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도 더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하고요.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과 얘기했다. 옆에 서 있던 학생도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른들이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해요. 저희도 열심히 목소리 낼게요. 시의회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간단한 공지처럼 말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선 시 차원에서 빠르게 처리하겠습. 안내원님 역시 시에서 주최하는 인권 친화 시민 안내 교육을 받으셔야 할 거고요.
결과는 공식적으로 손흥민 씨와 당사자께도 통보될 겁니다. 안내원은 고개를 떨궜지만 어딘가 결심한 듯한 얼굴로 대답했다. 알겠습 성실히 교육받고 다시는 이런 언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목을 풀었다. 저도 언제든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 저는 또 얼마 뒤에 런던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은 기회가 된다면 신화구와 협조해 장애인 편에 관련 홍보나 캠페인에도 참여하겠습니다. 관리인은 눈빛을 반짝이며 정말인가요? 손 선생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시민들의 관심도 확 달라질 겁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환한 표정을 지었다. 이야기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일제히 손뼉을 쳤다. 오, 좋다. 다 잘 해결되면 정말 좋겠네. 처음엔 난장판이었는데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다. 손흥민 멋있어. 안내원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용히 사과를 거듭했다. 저 정말 죄송했습. 괜한 저기를 드러냈네요. 앞으로는 먼저 상황을 살피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자세부터 갖추겠습니다. 손흥민이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감정에 휩쓸릴 때도 있죠. 하지만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또 다른 시민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영상 찍어둔 것도 혹시 필요하다면 시의 자료로 제출하고 굳이 인터넷에 퍼뜨려서 망신 주는 용도가 아니라 개선용 자료로 쓸 수 있게 합시다. 저희도 동의하시죠? 모두 고개를 끄덕이자 안내원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다. 네, 잘 협조하겠습. 어차피 곤란해진 건 피할 수도 없고 제가 반성할 일은 반성하겠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 구청과 시에서 손흥민 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해외 발급 장애인 주차 패스에 대한 임시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보죠. 그리고 문제는 안내원님의 과잉 대응 부분인데 재교육과 함께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시고 시민 게시판에도 게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내원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 책임지겠습니다. 관리인이 박수를 치듯 좋습.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덕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하고 말했다. 손흥민도 잔잔히 웃으며 주변을 돌아보았다. 여러분께도 죄송합니 시끄럽게 만들어서. 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 덕분에 제 입장도 설명할 수 있었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도 알게 됐네요. 사람들은 환하게 웃었다. 손 선수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이 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장애인 주차 제도와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안내원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개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를 전했다. 손흥민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정말 죄송했습. 저도 앞으로 누구든 존중하고 제 업무를 성심껏 수행하겠습. 혹시 다음에 또 뵙게 되면 그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손을 잡으며 가볍게 웃었다. 그럼요, 잘 부탁드리겠습. 저도 언제나 열심히 뛰고 한국 사회와 축구 팬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시의회 관계자도 밝은 목소리로 곁에서 덧붙였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된 걸로 하겠습. 사실 분쟁이 커질 수도 있었는데 여러 증거 영상과 많은 분들의 증언 덕분에 순조롭게 해결되어 다행입니. 서로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합시다. 사람들은 네 하고 호응했다. 곳곳에서 휴대폰을 집어넣고 혹은 영상을 껐던 시민들이 얼굴에 안도감을 띄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얘기를 주변에도 잘 전하는 거겠죠. 맞아. 그리고 신화구에서 제도를 개선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참여해야지.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덧붙였다. 오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목소리 내겠습.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저도 시에서 정해주는 재교육 과정 최선을 다해 받겠습.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합리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모두가 흡족해진 차에 각자 자리로 흩어지려던 순간 한 중년 여성이 웃으며 외쳤다.
이 일의 결말이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이렇게 마무리되니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다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꼭 우리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알려야 해요. 그래야 다 같이 발전하죠.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관리인은 손흥민을 안내하면서 저희 건물 주차와 관련된 진행 상황은 추후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다음번에 오시면 바로 편하게 문의하십시오. 안내원들도 앞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응대할 겁니다. 손흥민은 감사 인사를 건네고 미리 옮겨놓았던 차로 향했다. 주차장 쪽 문이 열릴 때 습한 바깥 공기가 훅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였다. 자동차에 탑승하기 전 그는 옆에서 지켜보던 팬들에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오늘 일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거나 또 다른 부당함을 마주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았으면 좋겠습. 저도 같이 힘을 보탤게요. 그 말에 팬들 몇 명이 동영상을 찍으며 네, 손 선수 화이팅! 하고 소리쳤다. 그는 창문을 내린 채 가볍게 손을 흔들고 로비를 빠져나왔다. 그날 오후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장애인 주차 패스 사용 충돌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목격담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다행히도 결말이 원만한 화해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지며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주차장 이용 규정과 안내원 태도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오, 이거 봤어? 손흥민이랑 주차 안내원 얘긴데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나서서 제도 개선한다고 한다더라.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야기 나누자 다른 이도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유명인이 나서서 제대로 조명받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앞으로는 이런 일 줄어들겠지? 그리고 시에서는 곧바로 해외 발급 장애인 주차 패스 임시 인정 지침을 구체화하고 주차 안내원들에게 인권 및 친절 응대 교육을 의무화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안내원들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징계 수위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안내원 당사자 역시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수료한 뒤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문을 작성했다. 며칠 뒤 손흥민은 공식 SNS를 통해 짧은 영상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얼마 전 겪었던 주차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 하셨는데 시와 구청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셨고 안내원님도 진정으로 사과해 주셨습. 앞으로 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제도 개선에 관심을 두겠습.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댓글로 손흥민 최고다. 힘내세 무릎 빨리 회복하시길. 덕분에 제도 바뀌면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거예요. 등의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해외 장애인 주차 패스도 탄력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안내원들의 권한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같은 의견들이 활발히 오갔다. 그날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더 많은 이들이 장애인 주차장 문제를 심도 있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안내원들에게도 모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고 시민들 또한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서로의 사정을 먼저 들어보자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갔다. 손흥민은 몇 주 뒤 무릎 재활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시의 홍보 영상에도 참여하여 장애인 주차 공간은 모두가 지켜야 할 배려의 상징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마지막 날 안내원은 건물 입구에서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습. 그동안 참 여러모로 죄송했습. 그리고 감사드립니. 덕분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손흥민은 따스한 웃음과 함께 그를 격려했다. 저도 감사했습. 이 일로 인해 저도 배운 게 많아요. 서로가 조금씩 노력하면 확실히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거라. 믿습. 그럼 건강하세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잔잔한 박수와 미소로 배웅했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다. 몇 번의 언쟁과 감정 소모가 있었지만 결국 변화와 성장이 뒤따랐다는 점. 이날의 갈등과 화해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작지만 묵직한 파문을 일으켰고 그 흔적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에도 혹시 비슷한 갈등이 생기면
우리도 함께 목소리를 내자. 한 시민이 옆 사람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꼭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해결해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옆 사람도 밝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렇게 손흥민이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로 공유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었다. 언제 어디서나 모자람이 느껴지는 시스템은 고쳐나가야 하고 사람들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아주 작은 호의와 대화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주변에 전할 거죠? 한 청년이 동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물었다. 그의 친구가 대답했다. 당연하지. 다들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또 한국에 온다면 어떤 일이든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그러면 어쩌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질지도 모르지. 청년이 씩 웃으며 휴대폰을 껐다. 밖으로 나서며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오늘처럼 이렇게 큰 사건이나 유명인 일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관심을 기울이자. 그리고 부당함이 보이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문제 제기해 보는 거야. 그렇게 로비의 문이 닫히고 이야기는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모두가 한층 더 깨어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려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오늘의 사건을 잊지 않고 나아갔고 시간이 흐를수록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씩 싹 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음에도 이런 현실적 이슈가 생기면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마주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처럼 이 이야기는 더 넓은 곳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다음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다.